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에 대해 GGM 경영진과 광주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18 사적지를 순례하는 5월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사가 협력업체들과 손을 맞잡고 로봇 용접 등 자동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어제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담양군수로 당선됐습니다.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에서 배출한 첫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4표 차로 제치고 담양군수에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이 시간부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담양군수직을 수행하게 될 정철원 당선자는 중단 없는 군정을 약속했습니다. 11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허투루 차질 없이 전임 군수님께서 해왔던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삼성 군의원으로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기도 한 정 당선자의 담양 토박이론 선거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생정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독식 구도를 깨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양이 호남 정치 혁신의 1번지가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2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철원 후보와 함께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범을 꼭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낙선한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정 당선자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기에 자신이 부족했다며 갈라진 담양 국민이 다시 하나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이 창당 후 첫 단체장 배출에 성공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담양군수 선거는 전체 유권자 4만 400여 명 가운데 2만 4,800여 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61.8%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광양과 고흥에서도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광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돈견 후보, 고흥에서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당선자들은 1년 2개월의 임기 동안 지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히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자유통일당 3파전으로 치러진 광양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지역의 새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돈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인의 득표율은 63%, 총 2,998표를 얻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3년 이상 하신 동료 의원들보다도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진 고흥군 나선거구. 인구 감소로 어려운 농어촌에 힘을 보태겠다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당선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총 3,300표를 얻었고 54%의 득표율을 기록해 상대를 약 8%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과영면 출신이면서 7대 군의원을 지낸 김 당선인이 무소속임에도 민주당 후보를 이긴 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 뜻을 잘 받들어 짧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면서 추진력 있게 일하겠습니다. 이번 두 선거구의 투표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치열한 양자 대결 양상으로 흘러간 고흥군 나선거구는 63.8%, 비교적 무관심 속에 치러진 광양시 다선거구는 15.5%를 기록해 4.2 재보궐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인 26.27%를 크게 웃돌거나 밑돌았습니다. 당선인들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약 1년 2개월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역시나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고요. 종종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은 기온도 높게 올라서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7도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기온차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고요. 구례도 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무려 17도 안팎까지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사측이 원하는 노사민정 정신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동 3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한 중재안인데요. GGM 경영진과 광주시는 이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노조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에 대한 조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약 2개월간 9번 회의한 결과입니다. GGM 경영진과 주주단, 노동조합 등 8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상생, 화합, 그리고 미래 지향이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마련됐습니다. 조정 중재안은 GGM 사측과 노조 광주시에 전달됐습니다. 노사민정특위는 경영진에 노조 사무실 제공, 단체 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 프로그램 적극 이행, 주거비 현실적 수준 지원 등을 권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35만 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목표 달성 전까지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노동 3권을 제약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팔다리 다 자른 채로 사측하고 교섭하라는 내용이에요. 올해 임단협이 타결되어서 단체 협약을 맺더라도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반면 사측은 그 이후를 우려합니다. 오는 8월 20만 대 생산이 예상되고 있어 35만 대 달성도 머지않아 이후 노조의 힘이 실리면 상생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와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 광주시와 GGM 사측은 조정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GGM 노조는 중재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생중계됩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내일 오전 11시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또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비롯해 5.18 사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5월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광주 지역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당국은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국의 학생들로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에 도착한 6학년 학생들이 교실이 아닌 버스에 오릅니다. 20여 분을 달려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국립 5.18 민주묘지.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헌화와 묵념으로 학생들의 순례가 시작됩니다. 순례에 나선 학생들은 윤상원, 박기순 두 열사의 묘역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배경을 알게 됐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되었던 문재양 열사와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무서웠을 건데 그렇게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5.18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 학생들의 순례길에 발휘되어준 차량은 5월 버스. 광주시 교육청이 5.18 사적지를 손쉽게 돌며 민주화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필수 코스인 5월 버스에 참여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44곳.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음 달까지 87대의 5월 버스에 탑승해 5.18 사적지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5.18 사적지를 마음대로 가서 편하게 해설과 곁들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런 5월 버스를 만들었고 인솔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위축된 체험학습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5월 버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5월 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5.18 정신 전국을 넘어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견본주택 철거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견본주택에서 60대 노동자가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사다리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영암군 일대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조선업계의 빠른 자동화 그리고 심화되는 국내 인력난 속에서 국내 조선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손을 맞잡고 로봇 용접 등 자동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을 길게 뻗은 로봇이 금속기를 정밀하게 따라가며 용접 작업을 이어갑니다. 배선 지지대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 이제는 사람 손이 아닌 로봇이 위험하고 힘든 용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보인 건 자동 용접 로봇 시스템. HD 현대사무가 제공한 도면과 수치 정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로봇과 데이터를 연결해 실제 용접 공정을 시연했습니다. 사람 손보다 용접 속도는 빠르고 품질은 더욱 안정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대비 속도는 2.5배 정도 빠르고요. 생산 현상 향상은 60%, 품질은 사람에 비해서 오작률 0%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 의장은 선박에 들어가는 배관과 판재 등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조선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고령화로 중소협력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조선소들은 빠른 자동화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국내 조선업,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계 3D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 협력사에서는 디지털 자동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27년까지 대불 산단의 디지털 밸리를 조성하고 전남도 조선산업은 HD 현대사모와 기자재 업체들이 잘 직접화되어 있고요. 그런 강점을 살려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되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로봇 적용이 어려웠던 선박 곡블록 용접 기술도 자동화를 위한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선체 앞뒤 곡면은 평평하지 않아 최고 난도의 영접 공정으로 꼽히는데 이 역시 국책과제로 선정돼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과 자동화 도입은 이제 국내 조선업이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가야 할 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인 대불산단에서 처리장 제작사 디지털 밸리 조성 사업이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추모공간이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2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주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이 들어서는데 화장시설이 제외된 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고흥군 사망자 수는 5,700여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5%가 넘고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만 있을 뿐 추모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늘 다른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해 불편이 컸는데 내년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읍 일원에 5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군립 하늘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군립 하늘공원 조성공사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300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꾸준히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타 지역 이용하는 불편함과 그다음에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조성하게 돼 있으며 벌써부터 이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화장시설이 제외된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순천이나 광양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데 비용도 10배가량 비싸고 이용 시간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또 화장하고 와서 또 이리 와야 되잖아요. 오후에 뵙게 하는데 그도 당일 날짜로 예약이 안 되면 화장을 못 해요. 과거에도 2차례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고흥군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추모 공간부터 먼저 조성한 뒤 화장시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기존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직장인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 2월 군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1,1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거주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직장인에게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7.5%는 피해 보상금을 전년 대비 4에서 5% 인상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광주의 숭고한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어제 광주를 찾은 유 시장은 5.18 민주묘지에 이 같은 방명록을 남긴 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건 광주 5.18과 인천 5.3 민주항쟁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을 휩쓴 대형 산불의 희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피 안내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령층의 신체적 제약이 불법 소각이라는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 산불. 전체 희생자 3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고령층에게 재난 문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짧은 대피 시간, 불편한 거동 탓에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기서 불이 보였는데 한 3분도 안 되게 다 날아왔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찍 대피했으면 됐을 건데 한 분이 대피 못 참 안타까워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역시 고령화가 만든 또 다른 그림자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인 공주의 한 농촌 마을. 상당수가 바퀴 달린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허리 뒤집고 수술했는데 웬 몸뚱이가 다 아파. 저런 데 나갈 때는 여기 밑이 둥그런 게 있어. 이건 미끄러.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집화장으로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힘들면 이렇게 앉았고 이게 먼 길은 안 가고 허리가 아프는데 이제 수술을 안 했어요. 내가 꽂힌다니까 뭐 수술 못 하는 거지. 결국 집 앞에 작은 소각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흔하고 처음 이게 나와 이건 그냥 있어 이건 이제 혼자 담아서 이제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는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마을 한쪽에는 타이어며 무거운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혼자 힘으로 치우기 어려워 집 주변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고령층이 재난에 대피하지 못하는 현실과 불법 소각 문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령 내지는 모래 주머니를 차고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60년이 되면 지금 전체 인구의 55%가 고령 인구층이 돼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죠.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재난에 취약한 이들이 또 다른 재난의 원인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산불 재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무등산 환경 파수꾼을 양성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60기 입학식이 어제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문화방송과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에서는 숲 해설 기법 등 이론 교육과 무등산권 지질 명소 현장 탐방 등 실무 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1994년에 시작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지금까지 3,60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광주 배달 노동자들이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반발하며 공공앱 우선 배달을 선언했습니다. 광주 라이더 연합회 등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배달앱의 기본 배달 팁이 올라 수수료 인하가 의미 없다며 공정한 배달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수수료 등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역시나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고요. 종종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은 기온도 높게 올라서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7도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기온차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고요. 구례도 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무려 17도 안팎까지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